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집중 호우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늘 힘내시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를 포함한 익산시 의회는 늘 시민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연일 밤낮 없이 업무에 매진하시는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개별 사업 예산에 대해 세심히 심사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부시장 직속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집중 호우로 인한 복구 작업으로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하셨음을 양해 부탁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정책개발 담당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 담당관 이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소은아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책개발 담당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쪽, 예산서 159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2억 7,410만 원에서 5천만 원이 증액된 3억 2,41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명자료 2쪽 시정 현안 정책 수립 연구 용역입니다. 기정액 1억 원에서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예산 사업, 주요 시정 현안 사업, 특히 공모사업 등의 대응 논리 개발 기획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용되는 예산으로 2023년 분예산 1억 원은 7월 현재 약 90%의 예산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하반기 신규 사업 기획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군본 제출된 추경 예산을 활용하여 신규 국가예산 사업과 공모사업 계획 작성에 활용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 담당관 2023년도 제2의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 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신가요? 네, 강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 예산으로 지금 5천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5천만 원에 대한 그 사용처를 명기해 놓으셨어요. 보면은 그 8번에 보면 익산시 원광대학교 자립형 시니어 복합타운 조성 기본구상 용역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인데 여기는 어떤 형태로 지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설명 그 자료로서 예시 사업입니다만 이게 실체가 없는 사업은 아니고요. 어떤 의미냐면 현재 원광대학교가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의료 환경이 굉장히 뛰어난 병원이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원광대학교 캠퍼스 내에 자연식물원이 있습니다. 네. 그 식물원 주변 내지 내부에 사유지가 일부 있는데 그런 부지를 활용을 해서 서울이나 이런 경기도권에 있는 시니어스타운 같은 그런 시니어타운을 만들어서 인구도 유입하고 의료 환경이 아주 우수한 곳에 대학의 수익사 모델로도 미국서 많이 하고 있기 수익사업으로. 때문에 네. 지난주에 원광대학교에 공문을 보냈고요. 여기에 대해 이 사업에 대해서 상호 협의해서 협력하는 내용을 후속으로 네,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사유지라고 하면은 원광대학교 뭐 저기 토지가 아니라 그러면 뭐 이렇게 개인 사유지라는 말씀인가요? 일부 사유지와 종중 땅이 좀 아, 있습니다. 정중땅. 그런데 다만 이제 식물원 안에 교지, 학교 캠퍼스 면적에 포함이 안 된 원광학원 재단 땅이 좀 있습니다. 그런 땅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최대 2천만 원의 수의계약 사업이지만 원광대학교하고 뭐 5대 5로 사업비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는 그런 연구도 같이 할 수 있겠다 예상이 돼서 일단은 예시로 좀 넣어봤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용역을 해서 네. 뭐 이렇게 좋은 개판을 모델을 한번 만들려고 만들어. 하시는 예. 거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네, 김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과장님, 네. 그 우리 정책개발 담당실에서 어찌됐든 익산의 미래를 위해서 그 국가 사업도 공모를 하고 필요한 또 용역도 많이 추진을 하시고 거의 대부분 물품이나 이 용역 계약이 물품이나 뭐 조달 계약이 아니라 용역 계약들을 대부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저번에 이제 그때 용역 같이 한번 그 참관해서 그 중간 보고 들으신 적 있으셨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 용역을 보니까 부서에서 총괄 검토하는 부서가 없더라고. 용역이 각자 자기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많아. 네.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익산시의 모든 정책을 개발하고 진행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우리 정책개발 담당관실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의 낭비 없이 회계과에나 다른 회계과도 마찬가지더라고. 회계과도 질의를 드리니까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우리는 계약을 해줄 뿐이다 라는 답변만 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바쁘신 와중이시지만 또 시간도 한정이 돼 있으시겠지만 그런 관련된 부서의 용역들을 우리 정책개발 담당하시죠. 물론 이제 업무 과다하시죠. 근데 그 맥락에서 한 꼭지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네, 좀 전에 그 우리 답변하신 내용 중에 원광대 수목원 옆 사유지를 활용을 한 시설 문제는 뭐 굉장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요. 예, 꼭 이루어져서 그 많은 분들이 이 우수한 의료를 활용을 하고 그 옆에 수목원이 있어서 네. 뭐 최상의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제안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 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기합니다. 이어서 기획안전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국장님의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 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한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김호상 시민안전과장, 김정선 스마트 정보과장, 한두련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김민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정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도비 사업에 대응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시민이 행복한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추경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8,365억 1,700만 원보다 938억 7,100만 원 증액된 9,30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 세외 수입은 기정액 263억 6,500만 원보다 5억 7천만 원 증액된 269억 3,500만 원, 지방 교부세는 기정액 5,436억 9,200만 원보다 291억 300만 원 증액된 5,727억 9,500만 원, 조정 교부금은 기정액 506억 5,600만 원보다 1억 원 증액된 507억 5,600만 원, 보조금은 기정액 69억 1천만 원보다 2억 7,200만 원 증액된 71억 8,200만 원입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기정액 200억 원보다 638억 2,600만 원 증액된 838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2,185억 6,300만 원보다 83억 6,200만 원 증액된 2,26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액 378억 7,200만 원보다 53억 1천만 원 증액된 431억 8,200만 원, 시민안전과는 기정액 145억 9,500만 원보다 13억 500만 원 증액된 159억 원, 스마트 정보과는 기정액 61억 7,700만 원보다 3억 7,100만 원 증액된 65억 4,800만 원, 세무과는 기정액 9억 5,300만 원보다 2,300만 원 증액된 9억 7,600만 원, 회계과는 기정액 972억 8,500만 원보다 4억 5,700만 원 증액된 977억 4,200만 원, 행정지원과는 기정액 612억 6,300만 원보다 8억 9,600만 원 증액된 621억 5,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기정액 140억 5천만 원보다 105억 9,900만 원 증액된 246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산액 70억 5,700만 원으로 금액 변경은 없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보강사업의 예산 과목을 공공운영비에서 전선개발비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 시행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4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운영관리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기정액 89억 2,200만 원보다 1억 4천만 원 증액된 9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근본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주요 사업 설명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서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기획안전국 세입예산은 그 행정지원과의 기부금 수입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은 4억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의 수입으로 회계과의 2022년 제휴카드 익산사랑카드 기금으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기획예산과에 283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시민안전과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금으로 스마트정보과의 익산도심 방문용 CCTV 설치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시민안전과의 기산지구 극경사기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에서 균특사업으로 회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처작은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공공시설 옥상 녹화 사업으로 회계과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449억 증액된 64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12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도 6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에 대한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163페이지입니다. 국내의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몽골 및 중국 자싱시와 하반기에 교류 예정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국외 업무여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여비로 우수선진 행정연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증액하여 직원 배낭여행 연수비 등을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4개 시군 기념행사 개최 지원 사업으로 이게 12월 중에 있을 예정인데 도 시비 합쳐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세계 점벌이 국내 홍보 배너는 추가경 성립적 예산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운영비 분담금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등 전출금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상수도 사업 관리 운영하는데 180억을 18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5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안전다시 만들기로 사회재난 응급조치 물품을 비축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이건 안전진단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진단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무더위 쉼터 중 경로당 노후 냉난방기 점검으로 140개소에 도 12로에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 점검 및 진단을 위한 필수적 기초장비 구입으로 사무관리비로 안전점검 물품 구입비 1,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9천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배수장 및 우수저류시설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인데요. 이것은 유천 및 목천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용량이 각 100kW 이상으로 상시 근무하는 전기안전 근로자가 한 명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용역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유천 배수펌프장 노후 전기설비 개선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한파피 예방물품 구입으로 2022년도에 도비가 온 것을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인센티브로 재난대응 선진지 견학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그 폭염 피해 예방물품 구입으로 이건 추경섬입전 예산으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시설비로도 추경섬입전 예산으로 폭염 저감 시설 설치 근음막 설치하는데 그 이마트 근처 동산동 이마트 근처 하나하고 모현동에 하나로 설치하는 걸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로.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그 소산마을 소교량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으로 특교세 3억 원과 시비 3억 원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스마트 정보과 소관입니다. 그 마을 방송 시스템 설치로 춘포면 갈전마을 등 11개소에 그 마을 방송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보화 마을 두여 체험장 데크 수리하는데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사업으로 시설비로 그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관내 5개소에 관제센터형 CCTV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특별조정 교부금과 시비로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마을 방범용 CCTV 설치는 10개소의 도비 사업으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범용 CCTV도 5개소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마을 방범용 CCTV 설치는 8개소에 그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 수수료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현 지방세 시스템이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전환 이전까지 현 시스템 사용료에 따른 필요 예산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그 회계과 소관입니다. 중간에 그 신동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지작물 철거 및 주차장 신설하는 사업비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보수로 그 삼성동 이동 민원실의 2개소에 그 공공건물 내진 성능 평가 용역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개발과 신설 부서 조성에 따른 임원연령 공사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기능 보관 사업인데 이건 주차장 라인 도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부의 물품 취득비로 공기살균기 설치는 모현동 사무소 등 6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6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그 공공시설 옥상 녹화 사업은 이건 삼성동 행정복지센터의 옥상 녹화 사업하는 것으로 기금과 도비 시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용동면 신앙마을 등 5개소의 모종 보수 사업으로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그 중간에 장기 교육 과정 연수가 핵심 리더 과정 그 해외 연수 가는데 이게 장기 교육이 6개월로 줄어들음에 따라서 그 부족분 그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안적 14사 익산 봉사관 기능보공 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4명이 추가되어 도비로 도 시비로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177페이지 상단에 그 중앙부처 등 파견 공무원 주거비는 5명에서 6명으로 1명이 증가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도시관리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이건 1회 추경에 지금 삭감된 예산인데요. 이게 그 청소 미화 및 안내 인력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예, 도시관리공단이 이제 처음 그 출범을 하다 보니까 그 갑자기 환경 변화가 있고 그러면은 좀 시민 불편이 좀 초래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안내 요원과 그 청소 인력은 기존대로 좀 편성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5명이 지금 당초 용역보다는 15명이 좀 증가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 점차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서 이러한 인건 그 인력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그 기금 전출금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4억 5천만 원과 운영 경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읍면동은 그 대부분 다 물품 구입비나 공공요금 인상분 등 필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에 앞서서 좀 전에 이제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우리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청소와 미화 인력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환경이 변화하고 시민이 불편할 것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환경은 똑같아요. 그때도 필요했었고 지금도 필요합니다. 그때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아무튼 조금 있다가 우리 위원님께서 또다시 질문이 이어질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아까 그 저기 설명을 처음에 해주셨어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거 근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여유자금 갖다가 이쪽으로 지금 넣은 거잖아요. 그때도 한번 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조례를 변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기금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만 다음에는 조례를 변경을 해서 기금이 적립이 되도록 이렇게 좀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기획안전국수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먼저 우리 지금 그 시민안전과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비가 내려서 굉장히 바쁘실 것 같으니까요. 혹시 그 시민안전과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폭우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 매우 분주하고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안전 취약계층 전기재 예방 사업이 있어요. 설명서 23페이지 보면 안전 취약계층 전기재 예방 사업을 보면 도비 12매칭으로 2,316만 8천 원이 세워져 있네요. 예, 주요 사용 내용에 보면 금년 사업은 진단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 사업인지 한번 묻고 싶네요. 지금 16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안전 취약계층 전기재 예방 사업 예. 처음입니다. 전라북도에서 네네. 그 전라북도에 있는 시군 합쳐서 전기재 예방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전라북도에 돈을 내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요. 부담금을 전라북도 내면 전체 전라북도 사업을 하겠다.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입니다. 네, 처음이죠? 예. 사업량에 보면 예. 216세대로 정해 있고요. 네. 각 읍면동별로 9세대라고 돼 있어요. 예. 그 9세대의
기준이 뭐예요? 전라북도에서 이것은 그 사업 물량을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다 올린 게 아니고요. 이 정도 수량이면 한번 처음에 해보겠다라는 얘기죠. 이거 근데 어떤 261세대인데 읍명도별 9세대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이게 나눈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좀 모순이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 조정은 나중에라도 어떻게 좀 할 수 있으면 그런가요?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잘 알았고요. 24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예, 예.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이 있어요. 예, 예. 이 사업도 보면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대상자가 네. 6세에서 12세로 되어 있네요. 예, 예. 그런데 작년도 우리 행안부 보도자료에 보면요, 이 대상자가 어린이, 노인 등 학교 밖 청소년이나 언어 소통에 곤란한 이주 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 그리고 고등학교 또는 이외의 동일한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 청소년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사업 내용량에 보면 6세에서 12세로 돼 있어요. 예. 이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모순이 있는 거 의원님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안전 취약계층 안전 교육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요. 이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저희가 사업을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VR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제 학생들에게 VR 교육을 통해서 실감나는 교육을 시켜보자 해갖고 사업을 새로 발굴한 겁니다. 이미 다른 안전교육이라든지 그것은 학교 대상을 한다든지 이런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 하는 겁니다. 이게. 예,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이 행안부 이 보도자료 보면 확대해서 뭐 노인 그 전에는 어린이 노인 등에 이게 국한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학교 밖 청소년이나 전제 말씀드렸던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 또는 장애인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침이 와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시는 예, 예. 우리 시는 6세에서 12세로 그냥 국한돼 있어요. 이건 안전은 시민 모두가 네, 예. 안전해도 저희 입장에서도 다 어떤 세대를 아우르거나 취약계층이라든지 모든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 장애인분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조금 하고 있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발전시킬 여지는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최초로 VR을 이용한 어린이 교육을 한번 시켜보겠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갖고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지만 예. 앞으로 체감도 높은 안전교육 실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시민안전과 관련해서만 질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강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그 하여튼 물 피해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저희 이제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그 25페이지 보면은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이 있어요. 예, 예. 여기에 그 무더위 쉼터 중에 혹시 미등록 경로당도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경로당이 총 500개소인데요. 네. 다 들어간 미등록까지 걸로, 예. 들어갑니다. 예, 예. 왜냐면 이제 일반 경로당은 뭐 지원이 잘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미등록은 정말 그 낙후돼 있어요. 네, 예. 뭐냐면 에어컨하고 예, 예. 뭐 하여튼 냉장고 정도는 굉장히 낙후돼 있어서 예. 거기가 이렇게 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 방법이 필요해요. 사실은 예, 예. 저희도 참 안타까운 예.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뭐 어떻게 방법이 있는가 예, 한번 무더위 설명을- 쉼터 예, 무더위 아시겠지만 쉼터. 저희는 무더위 쉼터를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가까운 경로당이나 그런 것을 어떤 뭐 그 무등록이다 등록이다 이렇게 가리지 이게 않고 가리지 않고 하는데요. 예, 예. 등록 경로당은 그 시설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예, 근데 예. 미등록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냉방기랄지 뭐 냉장고 시설이 좀 형편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데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예,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정말 이렇게 오래된 거 있잖아요. 내거면안이 지나도 벌써 지난데 그런 데는 이렇게 좀 바꿔줄 수 있는 왜냐하면 무더위 쉼터이기 때문에 예.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 하는데 그- 과장님 예.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로당을 담당하고 있는 네. 복지 청소년
경로 같이 협의를 장애인과에 협의를 해서 네,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예. 해주시기 예, 예. 부탁드리고 뭐 35페이지 보면 수방 자재 구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지금 물론 상반기에는 지금 상반기에 하셨고 또 하반기에 또 그만큼 물량을 하시려고 하는 네, 거잖아요. 예, 근데 예. 우리가 보면은 지금 국지성 막 비가 오면 엄청 내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반기 후반기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런 수방자재 구입 같은 것은 이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지 말고 예, 상반기 때 구입을 해서 다 배부를 해야 이분들이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게 그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냐 예, 예.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이미 저희가 나눠줬어요? 읍면동에 예. 있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네. 저번에 한번 나눠드렸고요. 이번에도 더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호우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더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좀 요청을 해서 더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반기 그 나누는 네, 건 아니, 아닙니다. 여기 써 있어서 제가 예, 예, 그런 거고 상반기는 하여튼 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상반기 때 본 예산 때 세워가지고 이렇게 예, 확실하게 좀 배분을 해서 예, 좀 예. 그분들이 잘 이용을 할 수 있게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그 시민안전과 관련 질의 있으시면은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 예, 이번 폭우로 인해서 우리 신면역과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지금 앉을 정신이 없을 텐데 예, 예. 간단하게 예. 제가 안내. 그 지금 167쪽에 배수 펌프장 및 그 수문 유지 보수. 예, 예. 이게 지금 그 우리 익산 시 관내 시내권이죠 이건. 예,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배수문하고 배수 예, 몇 군데예요 배수장. 이게?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20개. 예, 예. 20개. 이제 뭐 약간의 그 건설과 하청 관리계 그다음에 기반 농어촌 기반공사 조금씩 역할이 틀리지만 이번에 보니까 좀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야겠더라고. 이 수문이 제대로 이제 배수문 여기는 지금 이번에 이상 없었습니까? 다 오작동이 쓰는 거 없었어요? 저희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 4월, 5월 달에 훈련을 했고요. 이미 했고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만 오면 직원이 파견이 돼 가지고 점검을 하고 다닙니다. 이번에는 이번 계기로 예. 인해서 이제 우리 시민안전과는 배수문 관리를 잘하셨구만. 네. 근데 이제 저기 기반공사나 건설과에는 서로 다르고 그래가지고 이 수문이 작동이 안 돼. 작동이 안 되고 내가 아는 것만도 세군이 역류돼 가지고 그걸 차단을 시켜야 하는데 작동이 안 돼 갖고 막지를 못 오는 거야.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하여튼 그 네. 유관 부서끼리 해서 이제 저도 이제 이거 기회 타면 뭐 이제 우리 행정에다가 우리 시장님한테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과가 있어야겠더라고. 그래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길게 네, 조규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그 저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지금 그 에어컨에 대한 어떤 그 지금 점검한다는 것이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이거 좀 추경 세우면 8월 달이라 이렇게 돈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네. 저희가 이게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네. 성립이 돼야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요? 예. 8월 달에 그러는데 내년에 할 거 준비하는 그리고 거예요? 읍면동에서 이미 조금씩은 다 작동 여부하고요. 필터 청소하는 거 저희는 간단한 겁니다. 이미 장애인과에서 예. 그쪽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 배수 펌프장 네, 지금 안전관리가 상주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왔다 저희가 갔다 그냥 하는 것이죠? 배수문, 배수장, 배수 펌프장 자체가 예, 예. 항상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호우나 이런 계절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어떤 기상 예보에 따라서 호우 주의보나 이런 상황이 되면 저희가 수문이 수위가 올라가면 직원이 저희가 두 명 내지 세 명이 가서 예. 작동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작동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예. 그럼 한 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3명입니다. 3명 지금 저희가 파견되는 직원이. 현재 예. 그럼 현재 여기 뭐 종기 안전관리자 네. 2명을 상주대행 용역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네. 이제 저희가 항상 네. 대응을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원이 파견이 되다 보니까 이 자연재난 이런 쪽을 대응하기가 좀 너무 어렵더라고요. 관리하실 수 있는 분들,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서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원활히 대응하지 그러면 않냐. 지금 그 남은 기간 지금 하반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아니 예, 세워준이 5천만 원이라는 농업이 예, 맞습니다. 이게 좀 많지 않아요? 금액이 한 명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일단 한번 산출을 해봤는데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구만요. 아니 아침에 이렇게 오다 방송을 들으니까 4명이요? 그 지금 초당 한 3톤씩 이렇게 물을 품죠. 예를 든다면 그 품는 기계가. 예. 근데 어디 그 지금 이번에 그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가 그게 3대인가 4대가 설치가 돼 있었는데 배전반이 물에 잠겨갖고 그게 작동을 안 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배전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느 정도 수위가 찼을 때도 다 안전한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천이나 네. 목천 배수 펌프장은 상당히 위에 설치가 돼 있고요. 네. 아래가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배전반이 잠길 정도 되면 그 일대가 거의 침수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고요. 뭐 요즘 뭐 지금 저쪽으로 보더라도 뭐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내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도 그 우리 물 담글 뭐죠? 인하동이랑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저리죠. 그것도 양이 좀 적지 않느냐 뭐 그랬더니 걱정 안 한다는데 이 정도 와되면은 뭐 제가 우려했던 것도 발생이 되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 되네요. 예.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네. 고생 더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예, 저도 짧게 몇 개만 예. 말씀드릴게요. 그 목천 등 이번에 굉장히 그 강우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뭐 100년 만에 내리는 뭐 이 정도의 강우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아마 그 전에 침수가 되지 않았던 곳들도 침수 상황을 맞닥뜨린 곳들도 있을 거고요. 아마 이번에 그 내린 호우 자체가 앞으로도 내릴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들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그 목천동에 가서 보니까 목천에 그 소펌프장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목천동의 목천 파출소 뒤편에 예. 거기 이제 예전에 시장님과의 대화 시간에서도 네. 주민이 상습 침수 지역이니까 해소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침수가 또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예산이 세워졌는지 보니까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쪽에 목천 펌프장이 있고 목천 소 펌프장이 있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자 가서 어떤 문제를 발견했냐면 거기서 펌핑을 해가지고 퇴출수가 나가잖아요. 토출수가 나가는데 만경강의 수위보다 이 그 토출수 나가는 게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물을 품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소가 가능하죠? 저희가 그쪽에 이제 재위험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네네. 그 배수 펌프장 자체를 새로 지으려고 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쪽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시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거기가 상당히 잦게 침수가 되는 그 네, 지역인 네.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움프 페인트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그 펌핑을 해가지고 나가는 네. 만경강 쪽으로 나가는 물들이 이 통로 자체가 물이 나가는 통로가 수위보다 높아야 나갈 거 아닙니까? 수위보다 낮게 된 데가 만경강뿐만 아니라 금강 쪽으로 나가는 물들도 그런 그 펌핑을 해가지고 나가는데 수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이 좀 필요하다. 예, 그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스마트 그늘막 설치하잖아요. 네. 이거는 설치 언제예요? 이것도 예산이 바로 통과되면은 성립되면, 뭐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가능해요? 예. 이게 도에서 나온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폭우를 기화로 좀 그 앞으로
앞으로의 어떤 그 폭우에도 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너무 고생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우리 시민안전과 관장님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예. 네, 우리 의원님들 기획안전부 소관 추경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미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안전과 그 75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1,323만 원으로 해서 도비 5대5 매칭 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우수 장학생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마 여기 새마을 지도자 자녀이고요. 네네. 그 학업 성적은 아마 50% 내 들면 그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선발은 뭐 언제 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건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지난 연말에 예. 그쪽에서 네네. 그 결정해서 오시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대로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저희가 신청을 하면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 네, 그 중에 그 3명은 150만 원인데 네. 그 중 한 명이 123만 원, 한 27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 대학별로 네, 그 등록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차이 나는 네네. 거. 그다음에 저 다시 다른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지원과에 중앙부처 등의 파견공무 주거비 지원이라는 800만 원 그 증감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직원은 따로 나가 그 세종시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다른 데에 계신 분인가요? 직원이 아마 그 여가부에 파견이 한 나간 직원이 있습니다. 세종시하고 상관없이 예, 우리 세종시에. 세종시에는 예. 주거를 그때 마련해드렸었잖아요. 그건 거기 아니고 국가예산 확보 차원으로 나가 있는 직원이고요. 예. 각 그 권익이랄지 농림축산식품부랄지 그런데 각 직원들이 또 6명이 또 파견 가 있습니다. 그 직업이에요? 네. 네. 네, 뭐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어쨌든 우리가 그 우수인재 양성 과정에서 하는 지원 사업이잖아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용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9페이지 보면은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가 있어요. 그 지금 319.1%잖아요. 기정액은 200억인데 지금 증감이 638억 정도.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작년에 남았던 돈 쓰는 거 아니에요? 순세계 잉여금도 있고요. 네, 예. 예, 그 부분이 순세계 잉여금이 400매덕 들어와 있고, 예, 예. 보존 내부 거래가 그게 그 공기업, 공기업으로 예. 넘겨주는 것도 예.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있어서 예산이 지금 굉장히 319.1%나 지금 증감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뭐 작년에랄지 그때 너무 가소하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뭐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잖아요. 지금 매번 어떻게 보면 매번 지적하는 게 순세계 매번 지적을 한 잉여금에 거잖아요. 대해서 매번 예, 지적을 하는 거잖아. 예, 그래서 네. 이렇게 수경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반영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본 예산에 제대로 서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회사를 세웠는데 뭐 안 쓰고 남은 거예요? 지난해 거가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지난해 게 그러니까 지난해 게 그렇죠. 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게 막 순세계 잉여금을 너무 많이 남기지 말고 순세계 잉여금은 원래 한 300억 정도 되면은 적당하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한 700 몇 억 정도 되잖아요. 순세계 잉여금이 그게 순세계 600억 이에요? 잉여금이 이제 다른 그 교부세랄지 예예. 그러한 것들이 저 연말에 좀 늦게 온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예. 이번에 좀 그렇게 좀 많았던 아 것 늦게 같습니다. 와서 지금 예. 예산이 이렇게 더 밀렸다는 예, 얘기입니까? 예. 하여튼 다음부터는 좀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예,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가 남을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당초에 지금 200억만 잡았었던 거거든요. 아 당초에 얼마가 남을지를 몰라서 예, 이렇게 예, 남아놓고 예.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으니까 지금 많이 이렇게 예, 예, 시켰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세 온거하고 그런 그럼 부분이 이것은 있습니다. 좀 예. 보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11페이지 보면은 국내 교류 사업 활성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증감이 한 4,1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몽골 울란바토르시라고 중국 자싱시 네, 여기를 사실- 교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아직 교류는 안 됐죠? 안 됐잖아요. 네, 아직은 근데 예. 교류했을 때를 생각해서 예산을 올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를? 예. 그러면은 지금 뭐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서로 의견은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더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협상을 그러면 이제 협의를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면은 예. 하반기에는 그게 성사될 수도 있다 해서 지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예, 봐서 지금 예산을 더 이렇게 증감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필요에 의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교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가능성이 많은 것보다는 했다는 게 더 중요하니까 예, 좀 결과는 거기에 이제,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예. 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하여튼 추가적인 게 나오면 이따 다시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부서 쪽은 뭐 특별히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 조기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그 스마트 정부과 40 그 저기 설명서 47조 그 보면 도비가 6,400만 원 이게 신규로 이번에 편성됐어요. 예예. 근데 그 왜 저기 그 읍면동에 이렇게 그 사업비를 편성한 거 보니까 다 이렇게 예산이 틀려요. 주민 참여 예산제로 해서요. 제가 10개소를 좀 설치할 예정입니다. 10개소인데 금액이 조금씩 다 틀려. 왜 그런 거예요? 또 이제 마을별로 그 앰프 설치 이게 지금 뭐 수량에 따라 틀립니다. 마을 앰프는 기존에 다 있잖아요. 지금 없는데 없잖아요. 이거 CCTV 이 CCTV인가? 자, 예, CCTV. 500 CCTV도 지금 없는데 없잖아. 이제 없는데도 이제 물론 거의 다 설치했는데요. 다 한 설치했는데. 마을에 또 부족하다고 마을이 이게 넓은데는 이게 신규는 추가 아니죠, 전부. 설치. 신규도 거의 다 신규입니다. 이거. 그러면 이렇게 많이 그동안에 CCTV가 없었나? 있는데 지금 이제 오래된 것은 다시 교체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섞여 있습니다. 예. CCTV가 없었는데 전부 있었는데 이제 교체하거나 새로 바꾸는 것이지 예산만 신규지.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뭘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이게 한 10년이 지나가면요 거의 노후화돼 가지고 그래요? 그 해당 부품도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전체적으로 다 부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 그리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 회계과
그 74조 대한적십사 봉사 기능보강 사업 이건 뭡니까? 어떤 사업이에요? 74조 과장님. 이건 대한적십사사 그 봉사에 익산지구 협의회 지금 그 지하에 그 누수가 좀 있거든요. 네? 지하에 누수가 있어가지고. 지하에? 예. 이 정도로 안전 문제가 시급하면 이거 어떻게 이전하든가 그래야지. 그래서 지금 일단 기능 보강을 좀 해보고 그 건물이 조금 노후돼가지고 그 지난번에 좀 거기에 물 찬다고 해서 지금 그 방수 시설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방수하려고 그러는 예. 겁니까? 방수. 그다음에 그 저 78조 도시관리공단 행정지원과. 원래 저번 1차 추경 때 우리가 8개월치만 남겨주고 나머지 동안에 이제 그 정리를 하시라고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이거 또 올려놨어요, 국장님? 왜 그런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상태에서는 안내 요원이랄지 그 청소 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변명 사실은 묻기는 해도 듣기도 싫고 사실 그잖아요. 우리가 우리 저 국장님도 이제 아주 정확히 4개월 남으셨는데 그 직에 있으니까 지금 거기서 이제 우리 시장님 대리해서 이제 답변을 하지만 시민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을 때는 참 우려하는 바가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양심상. 예?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일단은 저 출범을 시켜줬으니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예. 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해서 이렇게 했으면 한번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또 올려놓으면 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닌가? 아니 절대 그런 의도는 없고요. 일단은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출범을 시켜줬으니까 일단은 아니 출범을 시킬 때는 뭐 아까도 여러 가지 우리 구구원 설명들이 있지만 할 때 용역을 해서 우리가 몇 번을 거기에 확인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마다 틀림없다고 잘할 거라고 이대로 틀림없이 한다. 그런 답변들이 쭉 이어져 왔잖아.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불과 몇 개월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건 이게 참 이러면 안 되잖아. 그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또 삭감을 시켜서 운영을 해보고 몇 개월이라도 해보고 정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의회에 이만저만 해보니까 삭감을 시켜서 용역 보고대로 해보니까 안 됩니다. 그런 사정을 얘기하고 의회 동의를 구하고 해서 예산을 예산 편성을 한다든가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한 번 시행도 안 해보고 그냥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내뱉다라는 식이요 이게. 예?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 없나 의회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집행부 의회가 얘기하지만 지금 집행부고 시민들하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잖아요. 시민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라고. 그런 측면에 이게 사실 정말 고민이 많은 겁니다. 이거 우리가 저번에 8개월분 예산 편성해주고 4개월 삭감시켰어요. 그런 시그널을 보냈단 말이에요. 다음에는 우리가 삭감시킨다고 분명히 토를 달아서 보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또 오려면 우리도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문제는 우리 집행부 목이에요. 의회 핑계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네, 조효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스마트 정보 과장님, 그 마을 방송 시스템 설치하고 그 마을 방범용 CCTV 그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저기 막 그 민원 들어오고 한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 잡으신 거죠? 이게? 이제 현재까지 들어온 전체 예산 현재까지? 반영은 못하고요. 추경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요? 저희가 지금 많이 예산 민원은 많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 이제 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네. 네, 저도 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회계과요. 보니까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 사업이 그 500만 원, 주차장 라인 도색이에요? 네, 회계과장 이영재입니다. 네. 당초에 그 모현동 행정복지센터하고 평생학습관이 경계에서 그렇게 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차 문제 때문에 그건 철거를 하고 그 주차 라인하고 그 고속도로 가면 그 차 안내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차들이 서로 엉키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내선을 그 도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그 기존에 있던 데가 아니라 새로 조성을 해가지고 라인을 만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좀 전에 우리 그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우리 조규대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지만 우리 보면은 그 익산시 그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가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9조 제3항에 보면 우리 그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과장님? 맞습니다. 네네, 과장님 그렇죠? 근데 이 기구에 대해서는 동의를 지금 2022년도에 그 한번 받았었죠.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예. 네. 그 이후에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동의 받은 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지키지 않은 거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 그러니까 조례는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13명으로 해가지고 올린 것 자체가 그 이 인건비를 올렸을 때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네. 인건비에 대해서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간제는 정원 외로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상위는 아니고요. 자, 그럼 공무직은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공무직 줄었습니다. 그러면 기구가 변동이 된 거잖아요. 기구 및 정원이 변경이 됐는데 왜 그거는 보고 안 해요? 이게 저희는 이게 증언이 되면 당연히 의회 동의를 득해야 되고 감원이 돼도 보고를 해야죠. 그 정원은 그 정원 내에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정원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5명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또 그걸 변경이나 받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의회에 동의가 필요 없다. 기간제를 공무직을 줄이고 기간제를 늘리는 거는 의회의 동의가 없이 일반직 줄이고 기간제 많이 늘려도 의회하고는 상의를 할 필요가 없네요. 아니 이건 예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하고는 당연히 상의를 해야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례에 따라서 보고들을 이 조례를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기구나 정원이 변동이 있거나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거를 같이 논의를 해보자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행정에서 일방통행식으로 가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꼭 좀 보고를 좀 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미리 해야 이렇게 자꾸 불협화음이나 의회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말이 맞지 않아서 아니면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른 질의는 특별히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안전국수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회를 선포합니다.